70대 초반의 박영감님은 아내와 사별한 후 마당에 화초를 가꾸며 홀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의 평화롭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의 한 여인이 이사 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에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는 그녀의 모습에 영감님은 첫눈에 반하셨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할머니는 영감님의 시선을 알아차렸음에도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영감님은 자신이 직접 끓인 잣죽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 영감님의 말에도 할머니는 남이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며 무뚝뚝하게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영감님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까다로운 여자일수록 함락하는 맛이 있지. 영감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공들여 만든 도자기를 옆집 담벼락 아래에 두고 몰래 숨어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외출하러 나온 할머니는 도자기를 발견하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중하게 집 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영감님은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에 기쁨에 춤을 추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감님의 짝사랑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한 여인의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감님의 끈질긴 구애에 드디어 김할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영감님은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서글픈 미소를 지을 뿐이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영감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밤만 되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온 영감님은 옆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창문 가까이로 다가가셨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실루엣은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에 대고 네, 저예요. 오늘 그 사람 만났어요. 조금씩 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할머니가 누군가와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우아한 미소에 모든 의심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굳히며 며칠 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영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영감님은 젊은 시절 연애하던 때처럼 가슴이 설레셨습니다. 데이트 당일 영감님은 할머니를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두 분은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영감님은 할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감님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박영감님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연애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랑 뭐 하는 거냐며 할머니를 경계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영감님은 할머니를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반발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의 집을 찾아온 낯선 남자가 그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감님은 남자의 경고에 불안감을 느끼셨지만 이내 괜한 참견 말고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영감님은 그 남자가 할머니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할머니의 뒤를 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할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곳, 그녀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을 몰래 뒤쫓으셨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영감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남자와 비밀스럽게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영감님에게 경고를 던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할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따져 물으려 했습니다. 영감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그는 그 남자의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감님과 한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영감님의 첫사랑 미숙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미숙을 떠올리고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을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철민 씨, 드디어 내 계획대로 당신이 여기까지 왔네요. 영감님은 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요? 당신이 누구요? 왜 내 첫사랑 사진을 가지고 있어? 영감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토록 찾던 첫사랑 미숙이에요. 영감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미숙이 지금의 늙고 차가운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에 난 희미한 흉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흉터 기억하나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고 제가 당신에게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긴 상처예요. 영감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바람기로 인해 미숙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했어요. 당신의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당신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려고. 영감님은 할머니의 말에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옆집에 이사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치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영감님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김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영감님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에게 끔찍한 복수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영감님의 아들과 딸에게 영감님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영감님의 바람기로 인해 할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모두 폭로하셨습니다. 영감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던 아버지는 다 거짓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사셨군요. 아들과 딸은 영감님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영감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고 고독하게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이 젊은 시절 사귀었던 모든 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영감님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영감님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셨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조력자가 영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사촌동생으로 할머니의 복수를 돕기 위해 영감님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감님에게 충고했습니다. 박철민 씨, 이제라도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의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영감님은 그의 충고를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영감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철저하게 고립되셨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특히 미숙 김할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영감님은 할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복수를 멈추고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영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영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영감님은 절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그녀의 불행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영감님은 이후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김할머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 하셨습니다. 영감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이제 그녀의 복수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영감님에게 복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이 남긴 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편지에는 영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의 진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영감님은 봉사센터에서 다른 노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영감님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두 분은 복수와 용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복수와 원한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영감님을 용서한 후 그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영감님의 자녀들은 할머니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영감님은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황혼 로맨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복수가 한 남자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두 분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